지난 시간에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예를 좀 더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응용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manufacturer라고 했는데 뭘 만든다고 그럽니다. 자, 어떤 회사가 뭘 만드냐면은 라이트 벌브, 즉 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그 전구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밝게 빛나는 전구.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드는데 이 전구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with 라이프 타임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수명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전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라이프 타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in months 하면은 월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with mean. 자, 이 라이프 타임은 우리가 지금 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명.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게 전구의 수명이라는 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여기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은 normally distributed. 자, 여기에서 normally distributed mu가 3, 평균이 3이고 그리고 variance가 1이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onsumer, 소비자는 이 전구를 사겠죠. 사는데 이제 한 명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소비자가 여러 개의 전구를 이제 하나에 사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consumer buy a number of bulbs. 그래서 하나만 산 게 아니고 한 개 사고 또 사고 해가지고 그럼 전구의 수명이 점점점 길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n개까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consumer buy a number of these bulbs. 자, 이런 전구를 사는데 with the intention of replacing. 하나를 사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명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또 대체를 해가지고 다시 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고 해서 n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전구를 방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제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마지막 보면은 the light bulbs have independent of light time. 자, 그래서 전구는 전부 다 이 노멀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이 3이고 분산 1인 건데 우리가 전구를 계속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걸 바꾸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점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밝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죠. What is the smallest number of bulbs? 자, to be purchased so that the succession of light bulbs. 자, 밝은 전구를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produce light for at least 40 months. 적어도 40개월을 밝게 하고 싶을 때 거기에 필요한 최소 전구의 숫자는 몇 개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with the probability of at least. 자, 어쨌든 요것은 노멀인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중심칸 정리라기보다 노멀을 더하면 다 노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NMU 그 시그마는 N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3N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그냥 N입니다. 분산이. 이게 이제 분산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전체의 분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것 S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전구보다는 이제 한 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붙였으니까 이제 전구의 수명이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밝게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무한대만큼 밝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S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평균은 이제 여기가 3n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제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되겠죠. 여기서 해당하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분산이 지금 n이니까요. 그래서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확률적으로 0.9771이만큼 이렇게 이 확률로서 오랫동안 이제 40시간 이상을 하고 싶은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probability S가 40개월 이상 이렇게 할 확률이 이 확률이 이제 이게 0.9772인 셈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랫동안 하면 좋은데 40개월 이상 할 확률이 있겠죠. 그것이 여기서는 0.9772가 되도록 하는 n을 찾자는 겁니다. 물론 n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구를 많이 준비한다는 거죠. 전구를 많이 준비하면 더욱더 오랜 시간을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밝힐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n은 몇 개를 준비를 해야만이 이 확률로서 우리가 가능하냐, 이게 40개월 이상 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표준화시키는 문제죠. S 빼기 3n 나누기 루트 n. 자, 이게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40 빼기 3n 루트 n 이렇게 된 문제죠. 이렇게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0.977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걸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G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준화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G 그래프 상에서 보죠. G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어떤 숫자보다도 더 클, 이 숫자가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 숫자보다 더 클 확률이 97.7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이 0.9772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숫자가 지금 40 빼기 3n 나누기 루트 n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찾으면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찾으면은 여러분이 숫자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바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 부분의 확률이 1 빼기 0.9772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찾기가 어렵다면 테이블에서 반대의 숫자를 찾아보죠. 이렇게. 즉, 요 부분이 0.9772에 해당하는 숫자를 여기서 G에서 찾아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노말 분포,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니까 반대쪽을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 테이블을 찾아보세요 하면은 이 부분이 2가 나옵니다. 이 부분 2가 나올. 그러면은 이쪽에는 마이너스 2구나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방정식을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뒀으니까 요것을 푸시면은 이걸 풀게 되면은 이제 n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계산을 하시면은 루트 n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n이 16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죠. 요걸로 붙이고 하면은 루트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걸 가만히 풀어버리면은 루트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 루트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바로 이게 나오는 과정이 있다라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융이나 보험 쪽에 응용하는 기대값 계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볼게요. 특히 이제 보험 쪽에 위주로 전개되는데 보시면은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definition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수리적으로는 E의 GX 해서 이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GX fx dx 물론 이거는 이제 PDF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이제 x의 확률 변수 x의 PDF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는 수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제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 쪽에서는 여기서 이제 퓨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용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순보험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순보험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고객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을 받게 되겠죠. 보험금을. 그래서 보험금의 단순한 기대값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의 기대값이다. 그래서 평균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보험금이 여기서 보험금 확률 변수가 되겠죠. 확률 모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미래 그 보험금 지급액이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1,500만 원이 될지는 사고 그 규모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기대값을 우리는 이제 퓨어 프리미엄이다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기대값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보험금의 기대값을 이제 퓨어 프리미엄이다 또는 뭐 순보험료다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종류를 해볼게요. 이 G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GX가 X 그 자체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X는 이제 손해액이라고 생각할게요. 손실의 크기라고 이제 생각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G는 이제 그 보험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뭡니까? X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손해액만큼 모두 지급이죠.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는 그런 식의 형태일 때는 그냥 GX를 X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자면 GX에다가 손해액이 너무 크면은 보험사가 힘드니까요. 예를 들면은 미니멈 해가지고 X 해가지고 C 해가지고 C는 이제 캡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일정 규모까지만 지급, 일정 수준의 손해액까지 지급. 이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X하고 C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X가 C보다 크면은 C가 되겠죠. 미니멈이니까. X가 C보다 작으면 그냥 X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은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제가 한번 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거는 이제 GX가 X일 때는 이렇게 손해액과 지급액이 동일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C일 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GX가 이제 미니멈 X C일 때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max 해가지고 x 빼기 d, 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손해액이 나면은 d보다 크면은 손해액을 초과분만 지급하는 거죠. 즉 뭡니까? d보다 큰 초과액을 지급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X표로 이렇게 그리면 D가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쭉 되는 그래프 모양으로 GX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건 계약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기대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insurance with a cap or policy limit 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설명했지 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선까지 가다가 그 이상은 손해가 더 많이 나더라도 지급을 안 하는 거를 이제 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팔러시 리미트하고 똑같은 말이죠. 팔러시라는 건 계약이죠. 계약에서 리미트를 가진다,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손해액이 이렇게 있는데, 손해액이 X가 있는데, 보험금 지급은 보험금 지급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GX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 C라고 하는 점, 캡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꺾이는 거죠. 더 이상 X가 커지더라도 지급액은 고정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 지금 캡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혹은 팔러스 리미트 동일한 말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을 뭐 자동차 보험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예를 들면 최대 보상 한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부담이 좀 작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손실이 많아져도 C까지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또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회사가 작게 책임을 지니까 보험료가 싸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도 이제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좀 더 접근하죠. An insurance policy, 보험 계약이 reimburse a loss up to a benefit limit of 10이라고. 자,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An insurance 인슈런스 팔러시가 이제 reimburse하죠. reimburse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이게 이제 보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지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편하게 이용하지만. 그러면 이제 뭘 했느냐면 로스를 지급합니다. 지금 여기서 로스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보험 사고가 나는 데서 손해액이죠. 여기서는 손해액을 얘기를 보통 합니다. 로스를 하는데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냐? up to 해가지고 리미트가 10이에요. 10.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지금 베네핏 리미트라고 표현해놨죠. 지금. 베네핏은 이제 보험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0까지밖에 안 주는 거예요. 손해가 많이 나든 작게 나든 간에. 작게 나면은 이제 작게 나는 만큼 주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나면은 1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policy holder,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Y라고 했을 경우에, 자, 여기서 지금 제 표현은 이제 여기서 X라고 표현 안 하고 교과서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라고 적을게요. 여기서. Y, 여기서는 이제 Y라고 손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손해액의 분포가 있어요. 손해액의 분포가 이제 FY는 해가지고 지금 이제 2Y의 3승하고 Y는 이제 양수다. 이런 이제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인 경우에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What is the expected value of benefit? 자, 여기서는 손해액의 기대값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대값, 문제가 뭡니까? expected benefit. benefit의 기대값을 여기서는 구하라 하는 거죠. 즉, 뭐냐면은, 다시 표현하자면, 요거는 E에 표현하자면, 요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10이죠. 그러니까, Y가 손해액입니다. 그런데 10, 맥스, 미니멈. 이것과 이것을 둘 중에 작은 것을 표현하는, 즉, 여기서 지금 12, 요까지 되어 있습니다. 12.
그래서 쭉 가다가 요까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y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손해액이 1보다 크게 항상 나는 경우만 나와 있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이제 계산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자,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요거를 그냥 쓰는 거죠. 미니멈 해가지고 y10 해가지고 fy, dy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이제 적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계산을 잘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요건 적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하나는 1부터 해서 여기서 지금 10까지는 그냥 이 자체가 y입니다. 이게 지금 y 또는 10이죠. y가 10보다 작을 때는 y죠. 그래서 y, fy, dy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10보다 클 경우에는 10에서 무한대까지는 이제 10으로 고정되죠. 그래서 fy, dy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점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적분을 실제로 실시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분을 실제로 이제 해보면요. 해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두 개의 적분으로 더해지죠. 여기서 보면은 1에서 10까지는 그 다음 y, 그 다음에 y 3승 2 dy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 무한대까지 12 y의 3승 dy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적분을 해보면 되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2승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다시 쓰면 2의 y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여러분 이제 실제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분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y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1, 10 이렇게 넣으면은 별로 문제 없이 해결이 될 거고요. 즉 플러스 그 다음에 10에 그 다음에 2에다가 y에 마이너스 이게 이제 3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쪽 계산하고 이쪽 계산하면은 충분히 답이 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1.9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면은 1.9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캡이 있는 경우에 이제 팔러스 리미트, 베네핏의 리미트를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을 그대로 기대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미니멈 이렇게 해서 경우로 나누어야죠. 작은 경우와 큰 경우로 나누어서 적분을 단순히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할 때 이제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x에 뭐 n승 dx다 하는 거는 이제 n 플러스 1분의 x에 n 플러스 1 플러스 c, 적분상수 c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적분해서 이용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죠. 이 성질을 여기에 각각 적용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디덕터블이 있는 경우, 즉 초과액만 지급하는 경우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인슈런스 with 디덕터블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공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린 바가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손해액이 있는데 손해액을 X라고 할게요. 여기서 손해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험회사가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면 손해가 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GX를 우리가 설정을 max X 빼기 D, 0입니다. 즉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X 빼기 D, X가 D보다 크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if X가 D보다 작으면은 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D 초과액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D보다 큰 초과액을. 그래서 지금 경계가 D죠. 손해액이 D보다 크면은 그 초과액만 D보다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만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보면은 여기까지 D까지는 X가 D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0입니다. 그리고 D보다 클 때만 이렇게 45도의 기울기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금 그러면 이렇게 지급하는 구조를 베네핏을 이렇게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계약을 하는데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금액이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500만 원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D를 예를 들어 50만 원을 설정해 두면요, 계약할 때. 그러면은 사고가액이 500만 원이 발생하면은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초과한 부분, 즉 450만 원만 보험회사가 이제 그 보험 계약자한테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보험료가 이렇게 했을 때에 더 싸기 때문이죠. D가 숫자가 크면은 점점 더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D가 작으면은 이렇게 되고 D가 0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보험회사는 사고 났을 때 더 부담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결국에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험료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직접 보면은 The owner of automobile, 자, 자동차의 소유주가 insurer, 자, 보장을 하는데 뭘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면 자, against damage, 자, 데미지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데 뭘 함으로써 보장을 할 수 있냐면 by purchasing, 자, 구입을 한다 이제 무엇을 구입하는 on insurance, 보험을 구입을 한다 이제 insurance policy를 구입했는데 on insurance policy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ith deductible 250. 자, 250이라고 하는 250달러의 이제 그 공제를 가지고 있는 보험을 이제 이 보험 계약자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in the event 어떤 경우에냐면은 that the automobile is damaged. 자, 자동차가 손해가 났을 때 damaged, 손해가 났을 때 repair cost can be modeled. 자, 요게 이제 손해액인데 실제 손해액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 이제 수리 비용하고 이제 같이 가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손해액에 대해서 뭘 따르냐면은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유니폼 지금 0하고 1,500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손해액이 0일 수도 있고 1,500까지 이제 날 수도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일정하게 동일 확률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니폼 분포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가 determine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insurance payment in the event that the automobile is damaged. 자, 여기서는 좀 더 뭘 물었냐면은 자, determine the standard, 자,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데 무엇의 표준 편차냐 하면요. the insurance payment, 자, 인슈런스에서 payment 한 것, 즉 보험금에 대한 표준 편차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여기서 계산해야 될 게 이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아니고요.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아니고 바로 이 X 빼기 250 하고 0에 지금 맥스 한 개 지금 요거 한 개 지금 바로 지금 Y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지금 여기 쓰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즉 베네핏이죠. 그래서 베네핏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Y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베리언스 분사한 y가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려면은 분사한 y가 얼마냐를 해야지 이거는 루트 v의 y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2의 y의 제곱 빼기 2y의 전체 제곱이다 하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선 이제 기대값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곱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제가 y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풀이를 참조하자면 y는 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x 빼기 250. if x가 25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if not. 그렇지 않으면 0이다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직접 계산해 보는 과정을 이제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우선 y를 먼저 계산해야죠. 2의 y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것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 1500까지 이렇게 y f 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y는 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는 이제 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max x 빼기 250, 0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0에서 250까지는 x 빼기 250이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취급하지 않죠. 여기서는 보험금이. 그러니까 0에다가 fx, dx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250부터 1500까지는 지금 이제 y가 유니폼 0에서 1500이죠. 자, 그러면은 x 빼기 250 fx, dx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무시되면 되고 이건 0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유니폼이니까 이게 지금 1500분의 1이 되겠죠. 지금 PDF 자체가. 자,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유니폼 기억나죠? 유니폼이면은 그 구간 길이 분의 1이다. 이게 이제 구간 길이 분의 1이 이제 유니폼의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념하시면 여기 1500인 건 금방 알죠. 그래서 단순히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돼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y의 제곱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0에서 250까지는 0의 제곱 fx. 계산 실제로 할 필요 없죠. 여기서 플러스 250에서 1500까지는 x 빼기 250의 제곱 fx dx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넣고 실제로 계산하면 둘 다 이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쪽 부분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하시면 520.833 이런 숫자들이 나올 거고요. 요 밑에 거는 계산하면은 434.027.778 이런 복잡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고 여기다가 계산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값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넣고 요걸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묻고 있는 건 표준 편차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있죠. 보험금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는 여러분이 계산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는 걸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이제 공제, 디덕터블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xercise. 자, 여기서 이제 manufacturer annual loss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매뉴팩처로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제조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메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본래는 이제 이게 손이라고 하는 핸들을 얘기하고 팩트라고 하는 팍트라고 하는 거 이 자체는 이제 이거는 핸들고 이거는 이제 메이크 만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만드는 게 이제 그 제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가지고 이제 manufacture 동사로 쓰면 manufacture 제조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 annual loss 자 해마다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냐 하는 거죠. 자 이 손실을 이제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x라고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fx를 따른다 확률 밀도 함수 pdf 자체는 이제 여기서는 2.5 0.6에 2.5, 그 다음에 x에 3.5 승. 이렇게 이제 하고, x는 0.6보다 클 때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0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손실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에 있고, x가 있고, fx가 있으면은 0.6보다 더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손실에 대한 확률적인 분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는 좀 많이 발생, 이쪽에는 점점 이제 작게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PDF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to cover its losses 다 커버 한다는 것. 자, 이게 이제 손실이 있고 to cover to cover its losses라고 하는 거는 이제 cover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커버한다,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보장 또는 보호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보장이란 말이 여기서는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실을 보호하고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당연히 이제 그 보험 계약을 이제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보험 계약이 있는데 policy, 인슈런스 policy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with 해가지고 이제 계약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annual deductible of 2. 자, an annual 이라고 하는 deductible 여기 이제 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디덕터 annual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X가 이제 annual loss랍니다. annual 매년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인데 그것이 보험을 사서 이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X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보험 구입한 보험은 디덕터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가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2 이상 나면 초과분만 이제 보험회사가 이 공장에게 제조업체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그림으로 다시 본다면 이게 손해액이고요. 손해액이 이런 게 있고 이게 0.6보다 지금 크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해는 이렇게 납니다. 손해액은 이렇게 발생하는데 실제로 보험 지급액은 2보다 클 때만 나니까 여기 2가 있겠죠. 이게 2.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구조는 지금 손해액 빼기 디덕터블 하는 그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 수리 통계를 하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문제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현실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다루는 수리적인 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미적분학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의 문제는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데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What is the mean of manufacturer annual loss not paid by insurance policy?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는 문제를 좀 독특하게 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요. manufacturer annual loss가 있는데 이게 not paid by the insurance policy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건, 자, 여러분, 손실이 X라고 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max 해가지고 X 빼기 D, 0해서 이게 이제 보험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자기가 부담. 자, 손실이 발생했는데 일부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지금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묻고 있어요. 인슈런스가 보험회사가 해주지 않는 부분, 지급해주지 않은, 지불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값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시 쓸 수 있겠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액을 Y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Y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D가 2인데요. 자, 보험금이 2보다 낮다. 자, X가 2보다 낮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보다 낮아지면은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X, 손해 그 자체가 이제 여기서 되는 거고요.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공제를 2를 차감한 초과분만 지급해주죠. 그러면 나머지는 초과분만 하니까 초과하지 않은 금액 2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Y는 X, 2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0.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제한 조건이 X의 발생이 0.6 이상이니까 이렇게 여기에 더 추가를 해줘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Y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요거 또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0.6에서 2까지는 이제 손해액이 자신입니다. X. 그리고 FX, DX. 그 다음에 2보다 커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제한이 없죠. 무한대까지 갈 때는 여기서는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아니고 여기서는 2입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래서 fx, dx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연습이죠. 그 다음에는 수학적인 연습이죠.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지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직접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몇 단계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0.9342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근사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관계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자기가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냐. 보험회사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안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거를 여기서는 기대값을 계산해 보자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점만 유의하시고 나머지는 계산에서 적분을 활용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스스로 연습하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insurance policy. 자, 보험 계약입니다. 보험 계약이 is written. 여기 이제 로스 X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는데 보험, 그다음 policy는 이제 계약이라고 하죠. 보험 계약이 is writte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written이라고 하는 건 write의 이제 그 분사 형태인데요. writte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적다는 게 아니고 계약서가 써여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써여졌다라고 아니면은 계약서를 썼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계약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뭐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 계약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계약이 이제 유효하게 된 거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기 이제 서로 간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내고 보험 회사는 사고 나면은 보험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서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는 구체적인 이제 계약 내용이 이제 로스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죠. 뭘 하느냐 하면은 근데 이제 로스의 속성이 뭐냐면은 손실은 이제 여기서 X는 유니폼 분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0하고 만 이렇게 되는데요. 1000입니다. 문제에서. 예. 자, 1000까지 이제 지급을 하는데, 손실이 나는데, at what level must be deductible be set. 자, 여기서는 이제 이전 문제든 디덕터블이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번 디덕터블을 얼마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t what level. 자, 디덕터블을 얼마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게 이게서 문제입니다. 디덕터블.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수준까지 하느냐 하면 expected payment가 이제 이게 이제 set in order to 자, 뭐뭐를 위해서죠. 뭐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냐면 the expected payment가 25% 자, expected payment라고 하는 건 이제 보험금의 지급이죠. 보험금의 지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5% of what it would be no deductible. 자,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손해액이 여기 있었죠. 손해액의 기대값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되는 게 25%가 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참 재밌는 문제인데요. 여기가 0.25 관계를 가지자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조건이죠, 이게. 조건. expected payment. 자,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기대값이요. is 25% of expected loss. 자, 기대되는 손실의 25%만큼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고 요 계산을 둘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이것부터 먼저 계산을, 이걸 지금 이제 y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풀이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디덕터블, 요거는 이제 max, 요 두 가지죠. x 빼기 d, 0 둘 중에 하나입니다. x가 d보다 크면, x가 d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이의 y를 계산을 해보면은, 인테그랄 0에서 d까지. 0에서 d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죠. 보험금은 0, fx, dx. 이제 x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d부터 얼마입니까? 지금 1000이죠. 맥시멈이. 손해액이 1000까지 나니까 1000 했을 때는 x 빼기 d 해가지고 그 다음에 fx, dx.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f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이니까 구간 길이가 지금 1000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000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몇 단계 계산을 해버리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 부분만 계산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은 이게 이제 1000 빼기 D의 제곱 나누기 2000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 x를 바로 계산을 해봐야죠. 이 x를 바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x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니폼 분포의 평균은 여러분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즉 인테그랄 0에서 1000까지 x, fx, dx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2분의 뭡니까? 여기서는 시작점이 0 플러스 1000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니폼 분포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시작점 더하기 끝점. 이렇게 여기 시작이 0이고 끝이 1000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하면은 여기서 500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500. 그래서 500이 이제 기대값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방정식이죠. 이거하고 이것이 비율이 0.2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0 빼기 D의 제곱에 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0.25에다가 곱하기 이게 지금 500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5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죠. 이거 이쪽에 보내고 제곱을 풀어버리면은 여러분이 쉽게 D가 얼마냐 하는 것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는 여기서 몇 단계 계산을 해보면 점점점에서 하면요. D는 500이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D가 주어져 있고 디덕터블이 주어져 있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기대값에 대한 조건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있고과 그냥 손실액에 대한 기대값과의 비가 이게 0.25 관계, 4분의 1밖에 안 되는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면은 금방 D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지식을 여러분이 한번 습득해 보도록 할게요. 자, finding the density function for y equal gx라고 하는. 자, 우리가 좀 전까지 했던 문제들은 x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x 입장에서. 그래서 함수로 되어 있을지라도 x의 pdf를 이용해가지고 기대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y의 분포가 x의 분포를 안다면 y의 분포가 뭘까 하는데 이제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x 입장에서 계산하는 게 편하면 x 입장에서 그 적분을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y 입장에서 pdf를 계산하는 게 더 쉽다면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냐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느끼도록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서 코스트 x가 있습니다. 코스트 x. 자, 비용이 x가 발생하는데 여기 이제 분포가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람다가 이제 0.01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들었죠. 자, after inflation.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물가 상승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 그 자체는 inflate라고 하는 거는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경제에서는 이제 inf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 즉 뭡니까? 올해는 뭐 비용이 예를 들면 100이 들지만은 내년에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1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5%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서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즉 물가라고 하는 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구매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5%다 여기서 5%다 하는 얘기는 이제 직전 작년보다 많이 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 Y라고 하는 건 뉴 코스트죠. 뉴 코스트인데 X가 이런 분포를 따르고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X가 이런 분포를 따르지만 내년에는 이게 이것보다는 5% 오른 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 자체는 지금하고 동일한 분포를 따릅니다. 물론 X는 똑같을 수 없는데 확률 분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이것과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올라죠. 그래서 Y의 분포가 뭐냐 하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find fy 이걸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probability 간단합니다. 확률은 y는 small y보다 같거나 같다. 이게 순수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약속한 거죠. 이거는 누적 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걸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probability y라고 하는 건 우리가 1.05x로 대체가 되죠. 정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하면은 small y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이거는 probability 하면은 x는 이렇게 하면은 y에 1.05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 게 뭡니까? y 입장에서 전개를 하다가 x 입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확률 변수 x 입장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보면 fx의 y의 1.05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즉 y의 분포함수에서 시작했는데요. 누적 분포함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CDF라고 부르죠. CDF.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x의 분포함수, x의 누적 분포함수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키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다시 쓰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의 x의 스몰 x를 적으면 어떻게 되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x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회상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fx 요거의 fx는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겠죠. 자, 특별히 제가 밑에다가 x라고 하는 대문자 x, 확률 변수 대문자 x를 쓴 거는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를 동시에 여러 개를 다룰 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확률 변수 y가 있고 x가 있으면 구분하기 위해서 요 밑에 기호로 대문자 x를 해서 이거는 x, 대문자 x,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다. 분포 함수다. 누적 분포 함수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확률 변수 y의 누적 분포 함수다. CDF다라고 하는 걸로 약속해서 쓰는, 구분해서 쓰는 거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면 되죠. 그러면은 대입을 하면은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가 지금 0.01이니까 0.01 곱하기 1.05분의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요 부분이 주목해야 되겠죠. 요 부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y는 그러면 이제 따라서 y는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형태가 익스포넨셜 형태는 동일해요. 이게 동일한데 요 부분만 달라졌죠. 원래 있던 게 람다가 여기서는 람다 0.01이었는데 원래 x일 때는 지금 y일 때는 뭡니까? 0.01 나누기 0.15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람다가 이제는 0.01 나누기 이제 1.05라고 하는 새로운 람다 값을 따르는 분포가 y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 이제 y의 밀도 함수는 뭐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겠죠. 요거 대신에 람다 대신에 아까는 x 같은 경우에는 1.01인데 지금은 이제 람다가 바뀐 걸로 바꾸만 주시면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되겠죠. y에 대해서 미분해도 이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노테이션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면요. 여기서 특별히 노테이션 하나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SX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probability
x가 스몰 x보다 클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survival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urvival 펑션.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1 빼기 probability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다를 나타내고, 이건 결국에는 1 빼기 f의 x다. 이런 식의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urvival 펑션하고 CDF, Cumulative Distribution, 누적 분포 함수의 합은 1이다라고 서로 이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게 SX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뭐 가끔씩 도움이 됩니다. 자, 좀 전에 X와 Y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 Y의 분포 함수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ensity function when inverse exists. 자, 여기서 invers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의 역함수를 얘기합니다. 역함수. 잠깐만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버스가 존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케이스 1. 자,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케이스 1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gx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y가 있고 그 다음에 g에 y, x가 있죠. 지금 이제 g가 뭐냐는 정의하기 나름인데 x의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x의 분포는 알고 있는데 y의 분포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g에 따라서 좀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g가 이제 먼저 제일 쉬운 경우가 뭡니까? strictly increasing. 자, x에 대해서 increasing 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관심이 y에 대한 분포니까 y에 대해서 분포 함수를 계산하려면 probability y는 y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데, 이제 y 대신에 여기서 지금 관계가 이거니까요. 지금 두 확률 변수의 관계는 저렇게 됐으니까 probability gx small y 이렇게 바꾸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뭐 교재는 이제 probability 해가지고 h 함수를 다 이렇게 했는데 hgx 이렇게 hy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h라고 하는 거는 g의 역함수입니다. 수라고 보시면 돼요. g의 역함수.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g,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유지가 되는 거는 지금 뭡니까? g가 이게 increasing 함수거든요. g가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역함수를 이렇게 넣어도요, 부동호가 바뀌지 않아요, 지금.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역함수를 하니까 좌측은 이제 x 그 자체로 이거는 이제 남는 게 x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h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x 중심으로 생각하면 fx에다가 hy만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요 한 단계만 더 갈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하느냐면 density를 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fy의 y라고 하는 y의 density 함수라고 하는 거는 fy에다가 small y 요거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dy 이런 식으로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미분을 하면 되는데 그건 결국에는 지금 이게 이거하고 같으니까요. 지금 요걸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걸 미분하는 것과 같아요. 즉
fx의 hy를 미분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하면은 이게 지금 합성함수니까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합성함수의 미분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fx에다가 미분 한번 하고 hy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그 복잡하죠. 이거를 h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곱하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이걸 이제 유념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라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요거하고 요거니까 요거는 사실 f를 미분하면은 스몰 f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x의 요거에 hy에다가 곱하기 저 부분 h 프라임 y 미분한 거.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y가 지금 이런 관계가 있고 g가 증가한다면, 단조 증가한다면 이것의 pdf라고 하는 것은 그냥 x의 pdf에다가 hy 넣고요. 그 다음에 h를 미분한 것을 곱한 것.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케이스 2일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2일 때는 g가 이게 이제 감소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증가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strictly decreasing이죠. 지금 이거는 strictly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fy의 small y를 계산하기 위해서 probability y는 y보다 거의 동일합니다. 좀 전에 과정 마지막에만 차이가 나니까 그것만 유념하세요. 자, 그러면은 probability g의 x의 y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 h 함수를 양쪽에다가 보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h에다가 g에 x를 넣고요. 그 다음에 h에다가 y를 이렇게 넣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부동호가 바뀌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g 함수가 이게 감소하는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도 이제 도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은 여기 넣으면 부동호가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특성을 넣자. 그래서 g가 감소함수. 따라서 h도 이제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감소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부동호가 반대로 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합성이니까 이게 이제 역함수도 이거는 g의 역함수.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probability x는 이제 hy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죠. 그럼 이건 다시 쓰면은 지금 1 빼기 probability x는 hy보다 작다 이런 거꾸로의 관계가 있겠죠.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책에서는 이거는 이제 s의 hy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요지는 미분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고 이거는 1 빼기 f의 x의 hy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확률이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좀 전에 했던 게 뭡니까? 이거의 PDF를 이제 계산을 해보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fy의 스몰 y입니다. 자,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요걸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미분을 하면은 fy의 스몰 y는 dy의 y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하면 이제 이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걸 미분하려면 이런 상관없죠. 이건 상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D에 DY에 F에 X에 그다음에 HY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이제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미분하면은 fx에다 프라임 hy 쓰고요. 그다음 곱하기 그다음에 안에 거 h-y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fx의 hy죠. 왜냐하면 fx CDF 미분은 확률 밀도 함수니까. 자, 항상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CDF의 미분은 PDF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포이든지 간에. 자,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H-Y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요거는 H가 아까 뭐였습니까? G가 감소함수면은 H도 감소함수죠. 그건 결국 미분하면 이 부분이 지금 음수가 나오거든요, 음수. 그러면 앞에 음수가 또 하나 더 있죠. 그럼 결국은 양수 만들기가 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종합하자면 fx, hy에 이렇게 해서 절대치 h-y 이런 식으로 뭐 써줘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식하고 지금 이제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종합하죠. 그러면 뭡니까? 자, 요거 종합하죠. 자, 케이스 1일 때. 자, 종합하면은 케이스 1일 때는 뭡니까? G가 증가함수일 때, 케이스 2일 때는 G가 감소함수일 때입니다. 그랬는데 그 경우에 이제 PDF를 보자면 fx가 요게 지금 fy의 PDF죠. 요거는 요거에다가 hy, h 프라임 y 요거 곱한 거에 불과했어요. 그다음 밑에는 fx의 hy 마이너스 h-y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죠. 이 경우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있다는 것은 결국 양수 만들기죠. 왜냐하면 이쪽이 음수니까. 따라서 종합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f의 x의 fy의 이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은 fx의 hy에다가 그 다음에 미분한 것 요거에다 절대치만 씌우면 되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이게 증가함수이든 g가 증가하든 감소는 상관없이요. 자, 요거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저기 여러분이 마치 적분에서 변수 변환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의 지금 식을 제가 적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마치 변수 변환, 확률 변수를 다른 확률 변수로 표현했을 때 새로운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exercise. 자, 여기에 이제 on investment, 자, 금융과 관련돼 있죠. on investment account. 여러분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건 투자입니다. 투자. 내가 돈을 어디에 맡기는 거죠. 맡기고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여러분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통장 하나가 계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은행에 맡기면 은행 뱅크 어카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맡기면 뭐 증권회사에 맡기면 증권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또는 뭐 계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에 저금하고 그 다음에 돈을 다시 회수해가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어카운트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계좌를 가지면요, 어카운트를 가지면은 그 금융기관에서는 여러분에게 원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주죠. 이자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이제 on annual interest rate
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래 이자율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로 표현해가지고 이자율을 확률 변수로 표현해가지고 지금 R이 지금 유니폼 지금 0.04와 0.08. 자, 이자율이 뭐 4%에서 8% 사이에 움직일 거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받게 될 이자율들은 요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현재 여러분이 0시점에 이제 만을 여기서 교과서를 보시면은 만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럼 1시점, 1년 뒤에는 이제 만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만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E의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뒤 가치죠. 1년 뒤 가치가 value V로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제 이자율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표현해두면 이자율 반영 방법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1년에 있었다. 여기에 0시점이고 1이다 하면은 1을 투자를 했을 때 이자율을 하면은 1 플러스 예를 들어서 R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율을 그냥 단순히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0, 1이다 해가지고 자, T라고 할까요? T라 하면 이렇게 T승을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1을 가면은 2의 RT다.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플러스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좀 수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우든 모두 다 현재는 1이지만 미래는 1보다 추가적으로 얼마의 돈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관계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이 방식이 수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제 1년이니까 1만 해서 t 대신에 1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v 값이 어떻게 되느냐? r은 확률 변수입니다. v도 확률 변수겠죠. 이것도 지금 확률 변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determine 마지막 라인이 더 determine th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자,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이제 FV 이게 V가 얼마냐 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 변환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뭐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선 해야 될 게 FR의 분포입니다. FR의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small r이라고 표현하고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얼마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R의 small r만 합니다. 이게 얼마죠, 지금 구간 길이가 0.04분의 1이죠. 왜냐하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 0.04입니다. 그래서 요거 분의 1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요. 0.04가 시작점이고 R까지 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0.0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게 R까지니까 요거는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G라고 이렇게 다른 문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다시 쓰면은 0.04분의 그 다음에 R 빼기 0.04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한 분포 함수가 되겠죠. 물론 R은 0.04부터 시작해서 0.08까지 있어야 되는 제한점이 물론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일 원론적으로 이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지우면요. 자, 이 부분을 지워서 계산을 해보죠. 자, 원론적으로 할게요. 이게 뭡니까? probability V가 small v보다 작을 확률이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쓰면은 우리가 이 관계가 뭡니까? V를 R 입장에서 쓰면 요건 뭐죠? 만에다가 2의 R승이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쓰면 만 2의 R승 나누기 이렇게 small b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R 입장에서 식을 전개를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probability 하면은 여러분이 2의 R 하면은 V의 만이 될 거고요. 다음 요걸 다시 넘기면은 probability R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로그, 자연 로그 V 이런 관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R 중심으로 다 써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R 중심의 식이니까 F의 R에 요걸 넣어주면 되죠. 로그 V 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구한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0.04분의 스몰 r 대신에 요 관계식을 지금 주목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에 스몰 r 대신에 요거 대신에 지금은 로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v 만 하고 빼기 크게 0.0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새로운 분포함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역수분의 1이면 25가 되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25 곱하기 이제 로그 v 만 빼기 0.04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푼 거는 바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변수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되고요. 분포 함수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분포 함수는 여기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해보는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죠. 이 방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독립인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항목에서 살펴보죠. General result for minimum or maximum of two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자, 여기서 maximum of two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라고 하는 게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살펴보죠. 요거하고 또 미니멈 independent random variable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wo independent random variable 우리가 표현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x와 y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그러면은 이제 우선 이 부분에서 미니멈 하고 맥시멈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fx의 이제 자, 요걸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 자, x에 대한 거, max를 줄여서 이제 max라고 하죠. xy의 분포는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미니멈 x and y의 분포는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미니멈부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맥시멈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타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 미니멈부터 생각해 볼게요. 미니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포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분포함수. 자, 그러면은 fmin이라고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t가 있는데 이게 뭘 뜻합니까? probability minimum xy가 이게 예를 들어서 t보다 작다. 이거를 뜻하게 되겠죠, 이게.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max xy가 t보다 작다. 자, 요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있고, 이제 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max y가 t보다 작다는 것은 여러분이 쓰시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x도 t보다 작거나 같고 y도 t보다 작다는 거야. 여기가 동치 관계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관계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걸 만족하면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건 독립이니까 probability x는 t보다 작다. probability y는 t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fx의 확률 밀도 분포함수랑 y의 분포함수 곱하면 그냥 단순히 max의 분포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공식으로 자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생각을 해서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서바이벌 펑션 입장에서는 이게 표현하기, 자, 이거는 좋습니다. 요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만약에 서바이벌 펑션 max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쓰면은 probability max xy. 그래서 이것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요. 이거를 해가지고 전개하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전개가 잘 안 돼요. 여기는 쉽게 전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어렵다. 근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요거는 미인을 요걸 해보는 겁니다. 미인을. 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요 위에다가 해볼게요. 자, 요거 말고 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smin xy를 t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은 뭡니까? probability minimum xy가 t보다 크다 같다는데 둘 중에 작은 것이 t보다 돼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이거는 x가 t보다 크나 같고요. y도 t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이니까 probability x가 t보다 크고 probability y가 t보다 크다 라고 하는 관계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sx의 t, sy의 t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max일 때는 이렇게 분포함수 입장에서 자, max면은 분포함수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니멈일 경우에는 서바이벌 펑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분해가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한쪽으로만 가야지 둘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목해서 아시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